자, 이번 시간은 2강에 대한 으로서 교재 250페이지에서 문제 10번 가산세 또는 가상금 맞는 것 돼 있죠. 1번 봅시다. 애정신고하지 아니했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해당 내용 맞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애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잘 나온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애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시다. 자, 여기서 확정신고부터 해보죠. 확정신고 볼 때, 자, 일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사이 기간에서 양도하였다면 이때 양도세 성립에 대한 내용은 아까 문제 풀 때 봤던 대로 성립은 연말 그랬어요.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연말, 연말로 연상하면은 나오는 답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겠죠.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연말에서 납세의무 성립됐으니까 이제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립되고 확정되죠. 확정에 대한 내용은 색산정이에요. 색산정은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되겠죠.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이름으로써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 그럽니다.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확정 신고 물어본다면 양도했던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으로서는 확정 신고 앞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미리 신고받고 징수하고 싶어 하니까 확정 신고 앞에다가 둔 신고가 애정 신고입니다. 확정 신고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성립 나오고 확정 나오죠. 그러면 애정 신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립 두고 확정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확정 신고 앞에 있는 거니까 연말 앞에 있는 것이 올 말이죠. 11월 말, 올 말 될 거예요. 올 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해온다면 달의 말이겠죠. 이제 문장에서 애정신고 이 말 나오면서 성립을 물어본다면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뒤에서 달의 말일 이러시면 될 것이고 또 이 애정신고 기간을 물어본다면 자, 성립된 날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 기간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애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맴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애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신고하였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맴매해요. 무신고 가산세로서 20% 때립니다.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애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확정신고했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 자진납세 있으니까 50%를 감면한다. 50%를 감해준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 무신고 가산세 20%에서 50%를 감면하니까 이때는 한 대 때린다는 얘기예요. 무신고 가산세로서 10%로서 때린다는 거죠. 그럼 애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요. 맴매 맞는다. 가산세 가산된다 하시면 돼요. 한 대 때리나 두 대 때리나 때린 건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 나왔으면 가산세 가산. 그리고 애정신고 이행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했다면 그때는 한 대 때림으로써 50% 감면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요 기간에 얘가 이제 애정신고 기간이었다 합시다. 얘가 애정신고 기간이었다. 그럼 이 애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 애정신고 안 했다면 그때에 대해서 확정신고할 때에 맴매 맞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고지 3개, 고지 나왔죠. 이렇게 문장에서 고지 이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이 문장은 가상금을 물어본 문장이라 하시면 돼요. 가상금은 체납조세 3%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보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틀렸죠.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으로서 체납조세 3%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키는 뭐였습니까? 고지. 고지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가상금을 물어본 거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2번 내용은 틀렸고 3번에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문장의 키 나왔네요. 문장 키에 대한 이유로서 기한 후 신고 나왔죠.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기한 후 신고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세요. 기한 후에 신고한다 했으니까 기한 전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무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죠. 무신고 시 자수니까 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고, 자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들키기 전까지,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물론 감면되는 기간에 따라서 퍼센트는 다르겠으나 거기서 조심하실 점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내용 알고 문장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자가 기한 후 신고한다? 말이 안 맞죠. 신고한 자가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또 다시 뒤에서 납부불성실에서 감면한다?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입니다.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란 말 나왔죠.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물어본 것은 가산세를 물어본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끝 가보니까 가산금이다? 틀렸죠.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그 다음에 5번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10%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10번에서 답은 1번 될 것이고 11번 갑시다. 부동산 관련 세목에 법정 신고 기한 또는 납기 맞는 것은 1번에서 납세자가 애국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자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물어봤네요. 취득세에서 신고 기한에 대한 내용의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됩니다. 그리고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 나왔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상속 나오면서 예국인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되고요. 상속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 또 후발적 사유였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추가 신고에 대한 이유로서 3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는 제외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 알면서 여기 보니까 취득세로서 상속 나오고 외국 나왔으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되겠죠. 그런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다 틀렸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 나왔으니까 여기도 내용상으로서 전부 다 정리해 준다면 재산세에서 납부 기간 건축물이었으면 7월 16일, 7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주택의 세기 20만 원 이하일 때는 20만 원일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괄 고지한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서 문제 볼 때 여기는 토지죠. 토지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야죠. 틀렸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다. 맞고요. 답은 3번. 부담부 증여일 때 예정신고 기간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이제 예정신고 이렇게만 나왔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면 증여세와 똑같이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됩니다. 4번 틀렸고요. 토지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재산세에서 주택의 세액이 20만 원일 때에 7월 달러 갑니다. 일괄 고지하는 거죠.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 크기에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5번도 틀렸네요. 답은 거기에서 맞는 것 하였으니까 3번 될 거고요. 12번.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맞지 않는 것은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면서 1번이 바로 면세점에 대한 이유로서 맞네요. 등록면허세,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없음으로써 임차권 설정 등기한 경우 그 세액이 제로인 경우도 과세된다. 예, 맞습니다. 과세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금액이 제로이니까 6,000원 미만이죠. 그럼으로써 6,000원으로서 과세된다. 안내로서도 2번 맞는 문장이고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으로서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 액자, 세액 금액이 적을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 시작하는데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아요. 2,000원 미만일 때 했으니까 2,000원인 경우는 징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지역자원시설세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주택, 선박,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과세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기간이 같은 경우는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예,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어요. 맞는 문장인데 자, 여기서 아는 것은 소액징수 면제로서 세목별 판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재산세에서도 2,000원 미만, 지역자원시설세에서도 2,000원 미만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답은 3번 되고요. 13번 부동산이 보유 양도만 부과되는 국세는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키워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1페이지 왼쪽 보시면 2번 키워드 있어요. 2번 키워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 보유, 처분이 양도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암기에 두고 세 원만 알았으면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다 아는 겁니다. 세 가지 암기할 사항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에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종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애와 두고 그리고 세 원만 알았으면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접목이 됩니다. 이제 접목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하고 볼 때 문제에서는 보유, 양도만 그랬죠. 보유, 양도만 그랬으니까 이때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되겠는데 문제상에서는 국세 그랬어요. 국세 그랬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의 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되겠죠. 답은 5번 되고요. 1번은 취득세, 지방세로서 취득 관련 세금,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로서 취득, 보유만,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로서 취득, 보유, 양도의 공의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4번 그 문제에서 끝 가보세요. 끝 가보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은 징수하는 세금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이 말 배웠을 거예요. 당해세금 배웠죠. 당해세. 당해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당해세예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얘기죠. 당해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이 내용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우선 징수하는 세금이 아닌 것 했으니까 거기서 답은 1번 취득세 되겠죠.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챕터 2 지방세로서 제1절 취득세 갑니다. 1번 취득세 부과 징수 옳은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11번에서 정리해 줬네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의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예외상으로서 상속 단어 나왔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후발적 사유였다. 그 후발적 사유는 추가 신고에 대한 이유로서 30일 내 신고 납부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산세 제외. 그리고 문장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물어본 문장에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면 전까지 신고 납부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이제 볼 때 1번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이니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30일 가야죠. 그런데 60일이다 틀렸죠. 또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로 가보니까 가산세 포함이다 틀렸죠. 가산세 제외 2개 틀렸네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물건 취득한 자가 등기하는 경우 자 취득세 신고 납부는 물으면서 등기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전까지 신고 납부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 후 30일 틀렸죠. 전까지 신고 납부 것이고 3번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자, 취득 한 날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될까요? 30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60일 내다 틀렸죠. 30일 내에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뒤에서 가산세, 가산, 합한 세액으로서 보통 징수다. 맞죠? 답은 4번. 5번에서 취득세에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 자, 맨 처음에 경감됐다가 후에서 추가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30일 되겠죠. 그런데 30일 맞네요. 맞고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으로 하는데 가산세 포함이다. 틀렸죠.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도 틀렸네요. 6번 갑시다. 취득세 과점 주주.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여기서 취득세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론상으로서 정리하여 보고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자, 취득세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하기 위해서 키워드 3페이지에서 오른쪽 8번 키 보세요. 8번 키에서 취득세 과점 주주 나오죠. 먼저 과점 주주의 뜻,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여러분 시험에서 50%란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자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초과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에 대한 내용은 상장은 제외했으니까 비상장 법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그 법인의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 보는데 설립 시만큼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지분율 변동됐을 때에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고, 뒤로 쭉 갈 때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과점 주주 아닌, 과점 주주인자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또 과점 주주 나오면서 양도 나오고 뒤에가 다시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재차된 경우 나왔으면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과점 주주는 지분율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 또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 보죠. 1번 과점 주주란 뒤로 쭉 가보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인 자다. 틀렸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로 나와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지분율만큼 취득이다. 틀렸죠. 취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법인의 총자산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취득입니다. 법인의 총자산 틀렸죠. 3번 과점 주주 납세 의무는 설립시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3번은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과점 주주가 이 말 나오고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증가된 경우 나왔네요. 그랬으면 끝말은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 틀렸네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점 주주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 세율의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율 맞고요. 그리고 중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잖아요. 등기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등기와 관련 없음으로써 중가산세 제외 맞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과점 주주 나오면서 뒤에가 양도 이 말 나오고 뒤로 쭉 가니까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니까 끝말로 가세요.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세 개 다 맞는 문장으로 되겠네요. 6번도 맞고요.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것 찾아가겠으니까 1번과 2번과 4번 이 틀린 것으로서 3개 답은 3번 되겠고 3번 갑시다. 취득세 납세 의무 틀린 것. 자, 여기에서 문장 쭉 가보니까 조합이 나왔네요. 조합이 나오고 그 옆에서 조합원용이 나왔죠. 조합원용 나왔으면 끝말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여기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로서 이론상으로서 다시 정리해 준다면 자, 키워드에 대한 이로서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5번 키 나와요. 5번 키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는 말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자 또는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 문장 틀린 거고요. 그냥 또 다시 지목 변경 이 말 나오면서 취득세 납세 문장 물어봤으면 소유자. 또 다시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거기에 쭉 가다가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문장은 소유자로 되고 그리고 상속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각자로 되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다가 조합이,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본다면 여기서 조합이 나오고 조합원용 나왔잖아요. 그러면 끝말은 조합원 1번 맞고요. 2번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 거기에 쭉 가니까 임차여 수입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 맞네요. 3번 상속 나왔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봤으면서 상속인 각자 이 말 나왔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4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비 나오고요. 더 가니까 하나가 되어 나왔네요. 그러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야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끝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 없네요. 이를 가설한 자 틀렸죠. 주체, 구조, 취득자 나와야 맞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서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야 되는데 보지 아니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4번과 5번 될 것이고요. 뒤로 가져서 4번 문제 취득세 과세 맞는 것은 자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간 자 이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준다면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대가 입증
이 말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파산 선고. 이 말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경매. 아니면 교환. 이 단어에 있으면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은 대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니까 대가 주거 취득이다, 유상 취득가입니다.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경매, 교환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서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의 예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동산 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기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나왔으나 그 옆에가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단어 없죠. 외 단어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내용 끝말은 뭐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본다 했으니까 의제, 간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거니까 이 내용 기억하셔야죠.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는 내용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서 빚 갚았다, 채무 이랬으면 빚 갚았으니까 유상 취득.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단어 없이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증여 의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볼 때 1번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 나오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단어 없이 나왔죠. 끝말은요. 증여 취득으로 본다. 1번은 맞네요. 2번으로서 이혼 시 유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으로 이전 받았죠. 뭘로써요? 유자료조로. 그러면 대물 변제로서 취득이네요.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부동산 교환. 교환이니까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그런데 무상 취득으로 본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그 다음에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부담부 증여 나오고 채무액 그랬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유상 가야 되는데 증여 취득이다. 틀렸죠. 4번.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대가 지급 사실 입증, 대가 입증 나왔으니까 이건 뭘로? 유상. 그런데 무상으로 본다? 틀렸죠. 5번 이전.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이전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내 것하고 등기합니다.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소유권 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맞는 게 있음으로써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5번 갑시다. 취득세가 과세지 아니한 경우로 묶인 것. 1번 국가에 기속되는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이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줘요.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 거 되는 거니까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으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뒤로 가보니까 반대급부로 나왔죠. 반대급부라는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게 주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된다로 가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과세 아니한 경우에는 답이 안 되겠죠. 기억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강권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권자가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갑니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해용권을 뺀 끝에가 권자 나온 것은 취득세는 광업권과 어업권을 포함한다겠어요. 그러면 조강권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겠죠. 거기에서 아닌 것 찾아라 있으니까 니은에 대한 내용 답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유탁자 지위 이전 나왔죠. 유탁자 지위 이전했다. 그러면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납세음자는 새로운 유탁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로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그럼 새로운 유탁자에게 소유권이 넘겼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를 찾으라 했으니까 디귿은 답이 아닐 것이고 리을 건축물의 이전 아까 문제 4번사 말씀드렸죠. 건축물의 이전 나왔으면 이때는 소유권 등기로 과세라고요. 그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답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리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끝났죠. 비과세죠. 비과세로서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는 승계 취득했으니까 과세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서 대중 했으니까 나대지를 뒤로 쭉 가니까 부지로 변경. 나대지를 부지로 변경했으면 가치는 증가됩니다.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세 과세됩니다. 이제 문제상으로서 취득세 과세 아니한 경우 했으니까 니은에 대한 내용과 미음으로서 답되는 것은 5번 되겠네요. 5번이 답 될 거고요. 그리고 6번 갑시다. 6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취득 시기 틀린 것은 자 문제 퀴즈 한번 했죠. 취득세 취득 시기 틀린 것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년에서 이 내용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정리를 잘 하십시오. 정리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에 대한 내용으로서 5페이지 보고 정리합시다. 오른쪽 보시면 3번 키워드입니다. 3번 키워드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빠른 날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 이렇게 나왔으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대편이 너하고는 입맞추지 않은 거래로서 이렇게 외워놨죠. 국외판공법에 해당되는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 나왔던 문장에 대한 내용의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연부취득, 연자가 해년마다 연이에요. 해년마다 연이니까 해년마다 돈 준다라는 의미로서 연부금 지급일 이 취득식이고요. 그리고 또 증여, 무상 나왔으면 계약일, 상속이었으면 상속 개시일로서 나와주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개수하여 취득한 경우 나왔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나왔으면 셋째 앞에가 주택이니까 주거 목적, 주거 목적이니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살까요? 사용검사 받은 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용검사 받은 날이 취득시기고요. 정비법 나왔으면 환경을 정비할 때는 고시하고 난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취득시기는 다음 날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립간청 나왔으면 준공인가일.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되고, 그리고 또 입회기간 연장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입회기간 연장됐을 때 새로운 취득이니까 새로 시작되는 날, 재산 분할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등기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서 봅시다. 문제로서 보는데 먼저 1번 개인 간 유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날짜로 가야겠는데 뒤로 쭉 더 가보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맞고요. 2번에서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후 55일 되는 날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럼 계약상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식인데 계약 후 55일 되는 날 등기했다. 이 말은 60일 경과되기 전에 등기했죠. 그럼 빠른 날은요. 등기가 빠름으로써 등기일이 취득식이다. 맞고요. 3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은 공무상 변경된 날이 예외 없이 취득식이다. 틀렸죠. 토지 지목 변경은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갑니다. 그리고 또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예외 없이 공무상 변경일이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받았다. 그랬으면 임시 사용 승인이 빠르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가보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환지 처분 나왔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다음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다.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다음 자료 설명으로서 옳은 것.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 이렇게 등을 보니까 개인 간 매매네요. 개인 간 매매. 자, 개인 간 매매였다고 한다면 이때의 취득 시기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요. 등기일이 빠르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나오고 등기일 둘 다 나왔으면 둘째 어느 날짜? 빠른 날짜로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5월 30일, 등기 날짜는 6월 3일 되니까 이때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6월 3일 되겠죠. 6월 3일. 그런데 1번 보니까 6월 1일이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매수인 을은 취득세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자, 여기서 볼 때 취득일이 등기 날짜로서 6월 3일이죠. 6월 3일이니까 60일 내 이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 7월달로 되므로서 7월 3일 되겠죠. 6월 31일, 7월, 그 다음에 7월 8월 3일 되겠네요. 8월 3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6월 30일까지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기준일로서 6월 1일이죠. 그런데 6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 그리고 4번. 매도인 갑은 양도소득세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한다.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일, 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이에요. 양도란 말이 뭡니까? 팔다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취득시기는 소유권 개념, 소유권 개념이니까 잔금을 주고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기 때문에 이때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일, 대금 청산일 날짜는 6월 2일 되겠죠. 그럼 6월 2일, 6월 2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니까 6월 달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러면 8월 되겠죠. 그 달의 말일 8월 31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7월 31일까지다 틀렸죠. 5번.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한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납부기한 내 신고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을 때 납부기한이 곧 신고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상으로서 물어볼 때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그랬죠. 기한이니까 끝이죠. 그럼 끝이니까 며칠? 12월 15일. 15일이다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에서 취득세 맞는 것은 1번 증여일 때 부동산 취득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증여일 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취득일은 계약일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취득 시기로 본다 해가지고 취득 시기를 물어본 거네요. 신고 납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취득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증여일 때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죠. 틀렸죠. 이렇게 60일 경과되는 날,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 전제 말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1번 내용은 틀렸고요. 2번에서 등기 등록한 후 화해, 인락,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언제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2개 틀렸네요. 등기 등록했다면 취득이죠. 자, 여기에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야 화해, 인락,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며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 문장은 이런 문장이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화해, 인락,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며칠 내에? 7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된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2번은 2개 틀렸네요. 3번 연부 취득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본다. 취득 시기로 본다. 자,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부금 완납일로 돼 있죠. 틀렸죠. 또 다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일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네요. 2개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일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죠. 4번도 틀렸고요. 고급 오락장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한다. 사실상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만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하세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워놨죠. 사실상 재산의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쓰리고 골때림별로 써팔이다. 이렇게 외웠죠. 온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삼박, 골때린 골프장, 별로서 별장. 이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그리고 또 세율로 물어본다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플러스 8% 더해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보니까 5번에서 고급 오락장 이 말 나왔죠. 그랬으면 끝말은요. 과세한다, 부과한다 맞죠. 거기서 맞는 것 했으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9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고요.